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SBS 뉴스입니다.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보육교사가 남자아기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온몸으로 올라타며 학대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잠든 아이를 깨우려 했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사가 2시간 넘어서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데려가도 안 된다 이거야. 또 장염 증세를 보여 약을 먹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CCTV엔 어제 정오쯤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 씨는 경찰 추궁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보육교사의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오늘 숨진 아이를 부검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용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3%대 성장을 기대했던 정부가 올 경제 성장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32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14만 명이 줄어든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와 선박,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투자 부진과 자영업 불황으로 취업자 증가폭도 5개월 연속 지난해 절반을 밑도는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돌아선 겁니다. 문제는 내년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더 낮은 2.8%로 잡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수 소비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정부는 규제 혁신, 신성장 동력 발굴 등 경기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단기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여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유럽연합 즉 EU가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EU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를 오늘부터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파리에서 배지학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수입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어제 관보를 통해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어 온 제품이 EU 영내로 유입돼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ee whether steel or aluminium intended for the US market is coming to Europe and whether that is affecting the market, dumping prices. EU는 지난 3년간의 수입량을 토대로 쿼트장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쯤 확정된 세이프가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EU로의 철강 수출액이 23억 9천만 유로로 인도, 중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인 우리나라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거대 IT 기업인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공정 경쟁을 해쳐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존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배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대북 협상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We have no rush for speed. The sanctions are remaining. The hostages are back. There have been no tests. 그러면서 제재 유지를 강조한 것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는 북한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군 유해 송환 작업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첫 번째 유해들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약속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가량을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 조사위원회는 오늘 사고기의 기본 설계와 기체 결함 등의 가능성을 우선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폐쇄로 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이륙 후 4-5초 만에 사고 헬기에서 주 회전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마리논의 원형인 수리온 헬기가 2012년 말 전력화된 이후 여러 유형의 사고와 결함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 회전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 사례는 없었다면서 기본 설계 결함이나 기체 및 장비 결함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교 내신 시험 문제 유출 사례가 최근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 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엽니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 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지침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lastigirl is our best player. Better than me? 괴력을 자랑하는 아빠와 고무줄처럼 몸이 쭉쭉 늘어나는 엄마, 투명인간인 딸, 날쌘돌이 아들. 못 말리는 슈퍼히어로 가족이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변신의 BJ인 막내 아기 잭잭이 더해져 가족의 힘은 더 막강해졌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악당을 상대로 한 슈퍼히어로 가족의 유쾌한 활약상입니다. 파키스탄 청년 쿠마일과 미국인 여성 에밀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피부색만큼 다른 문화 탓에 백인 여자친구는 가족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쿠마일. Can you imagine a world in which we end up together? I don't know. 에밀리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북미 지역에서 17주 동안 장기 흥행한 로맨스입니다. 고액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호텔 아르테미스. 이름과 달리 실은 범죄자들을 위한 비밀 병원입니다. 어느 날 최악의 악당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아르테미스의 비밀스런 평화가 한순간에 깨집니다. 조디 포스터를 비롯해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습니다.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2년 10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오늘 오전 10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가족 1명당 5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의 액수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31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당초 청구 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청구 금액은 1,070억 원 상당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그동안 국가의 배해 보상을 거부해왔습니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3차례의 준비 절차와 12차례의 본안 심리를 거쳤으며 유족들이 당사자로 법정에 나와 국가가 손을 놓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와 청해진 의원의 과실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부가 낼 부담 액수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아들 대균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일가 재산 8,2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878억 원대 보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선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SBS 유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수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경기평가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23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87포인트 상승한 2293.98을, 코스닥은 5.61포인트 내린 804.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259억 원, 229억 원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470,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